첫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영민 무주택자 됐네. 아유,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정부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이런 짓을 할까. 자, 노영민이라는 자가 지금 이 사람 직책이 뭡니까?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부동산 잡겠다고 눈을 껌뻑거리면서 쩝쩝거리고 앉아 있는데, 자기는 두 채 가운데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청주는 팔고 뭐 구두 계약했대죠. 그러고 나서 이 똘똘한 반포는 남겨둔 거죠. 그래서 이 충청도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대요. 반포는 똘똘하고 청주는 띨띨하다. 그러니까 똘똘 반포에다가 띨띨 청주. 근데 이제 띨띨 영민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청주를 팔고, 응? 그런 다음에 이 반포에는 내 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아니, 그러면 뭐 아들이 살고 있다고 해갖고 팔 수 없고, 뭐 딸이 뭐 실거주해서 안 되고. 근데 왜 팔아야 돼요? 다 그게 이유가 되면은? 이거는 뭐 조국하고 똑같은 거죠. 뭐, 내 딸이 울고 있다. 뭐 추미애가 무단 탈영한 내 아들이 너무 억울해서 화나서 울고 있다. 뭐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었으면 얘는 정말 군대 안 가도 되는 건데, 이 정도로 뻔뻔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좌파들입니다. 근데 이 노영민이란 사람은 이 과거가 찬란했죠. 정말 그 민주당 안에서도 이 사람은 이 존재감, 이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똑같은 문재인, 띨띨한 문재인한테 완전히 늘어붙어가지고 문재인의 멘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한테 막 그냥 막 그 실세인 줄 알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문재인이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방송에서 이랬어요. 누구하고 의논을 하느냐, 당신의 멘토는 누구냐, 이럴 때 문재인이가 노영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후보 시절에. 제가 그거 보고 돌았네 이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노영민은 아니죠. 클래스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문재인에 대해서 이제 그때 제가 불안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지도자로서 제일 위험한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 자기보다 못한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지도자라는 거는, 리더라는 거는 구성원의 역량을 총활용을 해갖고 뽑아내가지고 말하자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똘똘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가 그랬지 않습니까? 유비가 사실 뭐 별 볼 일도 없고 이랬지만은 정말로 이 똘똘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는 그냥 뭐 두부처럼 흐물흐물, 그렇지만 결국은 그 인재를 모으는 탁월한 기술이 있었던 거죠. 그건 저기 배포고 눈이고 안목이고 또 캡하고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나 노영민이나 그게 그거지만은, 정말 노영민은 제가 그때 당시는 이거 문재인보다도 못한 놈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노영민이 멘토라고 했는데, 이 멘토라는 사람이 대통령은 집 팔라고 난리인데 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집을 안 팔고 그 다음에 또 팔라고 하니까 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청주 걸 팔고, 그러니까 지금 충청북도 민심이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 충북도지사 지금 3선째인 이시종이라는 사람도 청주에는 집이 없고 저 강남에 있고. 저는 여기 이제 충청도 분들도 참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충청도 분들도 이제는 나라 걱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충청도 분들 나라 걱정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이 노무현이가 수도 이전으로 온 나라 민심을 휘저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휘저놓은 게 바로 남북도예요. 충청도예요. 옛날에는 뭐 저희 어머니도 충청도 출신이고 주변에 충청도 출신 참 많아요. 그래서 충청도 분 좋아해요. 점잖으시고 그 다음에 정말 경우 바르시고 그래요. 근데 의외로 충청도 분들이 아주 음흉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양반인 척 하면서도 아주 이렇게 속셈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요, 투서 같은 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충청도에서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놓고 하지 않고 속으로만. 근데 수도 이전을 하면서요,
우리가 뭐 핫바지냐, 우리가 뭐 2번 속냐, 3번 속냐, 막 이렇게 막 충청도, 그리고 우리 인구 많다, 우리 전라도보다도 이제 오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대권 주자들이 말하자면 충청도에다가 돈을 막 쓸어 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히려 대구 같은데 뭐 경북이라든가 뭐 강원도라든가 뭐 이런 데는요, 경상남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올라가지 못해요. 제가 국회의원 했을 때만 제가 이걸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제일 말하자면은 예산이 그냥 직방으로 가는 데가 어디냐? 호남이에요. 5.18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요, 오히려 한나라당에서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예산 올렸다 하면은 호남 예산은 그냥 100%입니다. 두 번째가 어디냐? 호남보다도 어떤 때는 더 많은 예산이 갔던 곳이 충청도예요. 그래서 충청도는 핫바지가 아니에요. 챙길 거 굉장히 많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충청도는요,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호남도 그렇고, 보세요. 그 호남에 목포에 가면 박물관이 20몇 개가 있어요. 박물관 도시예요.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뭐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생업도 없고. 그러니까 박물관을 뒷다 지은 거예요. 충청도 가보세요, 여러분. 알토란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기업과 그 다음에 사기업이 충청도에 가 있나 보세요. 그래서 충청도 분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챙길 거 다 챙기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음 투표할 때는 제발 이 나라 보고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수도 이전, 이거 저 북한이 저러고 있는데 충청도에 수도 이전하면 뭐합니까? 그거보다는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일자리 많이 창출되고, 이게 진짜 알토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 분들이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보수 정권 좀 확실하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음 대통령 할 때 충청도에다가 이 수도 이전 얘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후보 시절에 MB가요, 그때 수도를 행정수도 이거를 하지 말고, 말하자면 거기다가 사기업,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돈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래서 행정수도 수정안을 냈어요. 이게 충청도로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그거를 박근혜 그 당시에 후보가,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이 나와가지고 단 한 번도 국회에서 발언한 적이 없었는데 나와가지고 약속 지켜야 된다. 응? 그리고 레이저 하나하나 쏘면서 이 수정안에 반대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국토해양위에서 저는 수정안에 찬성했고, 친박들이 다 반대해갖고 그게 통과돼서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 정도로 표단속을 했어요, 박근혜 후보가. 저는 그건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계신 분들도 다음 대선에서 또 수도 이전한다 하면은 그거 딱 귀 막고 나라를 위해서 무조건 보수 후보를 저는 찍어주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제가 언제 그런 얘기해요? 저 그렇게 뒤집어 엎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